단 1년 만에 2조 원의 거대한 자금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리 지갑에서 빠져나가기만 하던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국가 장부상 무려 72개월, 장작 6년 동안 단 한 번도 쓰이지 못했던 흑자라는 두 글자가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드디어 부활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거대한 변화가 6년이라는 뼈아픈 적자의 벽을 지금에서야 무너뜨렸을까요?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경제 스토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아래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이 1,071만 명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가 늘었고요. 반년 만에 1,000만 명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하루에 5만 9천 명씩 매일 이 좁은 나라 문을 두드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방문객의 숫자가 아닙니다. 인구야 늘 수도 줄 수도 있지만 국가 장부에 찍힌 플러스라는 부호의 변화는 경제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72달, 그동안 이 나라 여행장부는 단 한 달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거든요. 6년을 못 넘던 선입니다. 그걸 왜 하필 지금 넘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광으로 명함 내밀 만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작년 한 해에만 15조 원이 넘는 돈이 여행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군대가 1년 쓰는 돈의 4분의 1을 해마다 남의 나라에 두고 온 겁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쓴 돈이 13조 원이었어요. 같은 해에 일본 사람이 여기 와서 쓴 돈은 4조 원이었고요. 우리가 셋 나갈 때 저쪽에서 하나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것도 한 달 반짝이 아닙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을 내리 흑자로 마감했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 한번 챙겨주셨다면 6년을 못 넘던 그 선을 왜 하필 지금 넘었는지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들어온 걸까요? 정부가 광고를 잘해서도 아니고 어디 큰 공장이 하나 생겨서도 아닙니다. 주목해야 할 곳은 광장시장입니다. 그 골목 안쪽 낡은 분식집 계산대 위에 놓인 카드 단말기. 거기서 긁힌 카드가 어느 나라 것이었는지 그게 이 이야기의 열쇠거든요. 그 계산대 앞에는 요즘 저녁 6시만 되면 줄이 섭니다. 빈대떡 부치는 소리에 사람 말소리가 묻히는 골목이에요. 근데 그 줄에 선 사람들이 쓰는 말이 우리말이 아닙니다.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어느 나라 말인지 짐작도 안 되는 소리가 섞여 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이제 메뉴판을 손으로 짚어가며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단말기부터 내밉니다. 말은 안 통해도 카드는 통하거든요. 단말기 옆에는 손때 묻은 계산기가 하나 놓여 있는데 숫자를 찍어서 돌려 보여주면 그게 곧 메뉴판이고 가격표입니다. 자, 이게 그 골목 하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작년 상반기만 놓고 봐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몰린 동네는 명동이었습니다. 반년 동안 그 좁은 동네 한 곳에 455만 명이 다녀갔어요. 부산에 사는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번씩 들렀다 가고도 남는 숫자입니다. 그 좁은 길 위에 반년 내내 사람이 끊긴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명동 한 곳만 그랬을까요? 공항이 있는 인천 운서동이 그 다음이었고 종로 일대가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관광지 몇 군데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길목마다 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사람 수보다 속도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1,000만 번째 손님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6월 셋째 주 주말입니다. 작년엔 7월 중순이었어요. 달력을 한 장 통째로 앞당겨버린 겁니다. 그 속도를 만든 건 3월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204만 6천 명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한 달 만에 이만큼 외국인이 들어온 적은 숫자를 세기 시작한 뒤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3월만 반짝한 걸까요? 4월도 5월도 6월도 매달 200만 명 언저리를 찍었고 입국장 문이 한산했던 날이 봄부터 여름까지 하루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오던 코로나 이전과 견줘봐도 더 많은데 그때 10명이 오던 자리에 지금은 13명이 옵니다. 비어있던 셋이 새로 채워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풍경입니다. 사람이 옵니다. 아주 많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면 나라 장부가 뒤집히나요? 우리도 남의 나라 가서 줄 서고 사진 찍고 실컷 걸어 다녔는데
그렇다고 그 나라 장구가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바로 그 대목에서 걸렸습니다. 2019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해 이 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1750만 명이었어요. 코로나 이전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때도 명동은 사람으로 꽉 차 있었고 그때도 시장 골목엔 외국말이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해 여행 장부는 어땠을까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작년은 더합니다. 작년엔 그 2019년 기록마저 넘어섰고 사람은 사상 최대로 들어왔는데 장부에 찍힌 부호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가 답은 아닙니다. 1750만 명이 왔을 때 안 되던 일이 지금은 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때는 안 뒤집혔을까요? 그 사이에 뭔가 하나가 달라진 겁니다. 오래 쌓여있던 뭔가가 이제야 숫자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떤 나라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나가서 쓰는 나라였습니다. 기분 탓이 아니라 장부에 그대로 적혀 있는데 3년 전 우리 여행 장부는 103억 8천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재작년은 102억 1천만 달러, 작년은 107억 6천만 달러였고요. 3년을 내리 100억 달러 선을 넘겼습니다. 근데 저는 액수보다 이게 더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숫자가 거의 안 변했다는 거예요. 어느 해에 사고가 터져서 크게 빠진 게 아니라 해마다 같은 자리에 같은 크기로 구멍이 났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체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만 못했던 걸까요? 시선을 한번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파리에 다녀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반은 소매치기 이야기인데 가방을 앞으로 매라는 말을 공항에서부터 듣고 들어가는 도시예요. 뉴욕 지하철은 또 어떻습니까? 밤에 혼자 승강장에 서 있으면 등이 서늘하다는 후기가 수십 년째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옵니다. 노선이 깔린 건 100년도 더 전이고 승강장 구조는 그때 모양 그대로예요. 도쿄는 좀 나을까요? 도쿄는 깨끗하고 친절한데 서류 한 장 떼려면 아직도 팩스가 등장하고 종이에 도장을 찍어 보내야 일이 돌아가는 창구가 남아있어요. 유럽 여름은 더 난감합니다. 에어컨 없는 지하철이 아직도 굴러다니고 한여름에 사람들이 부채질을 하면서 타는데 그 더위는 해가 갈수록 더 독해지고 있어요. 창문 열어놓고 자는 여름이 매년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 도시들이 무능한 걸까요? 정반대입니다. 이건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잘해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100년 전 견고하게 지어진 저택을 떠올려 보십시오. 굵은 대들보 덕에 외관은 끄떡없고 관광객은 줄을 서지만 현대식 배관을 새로 깔기 위해서는 벽을 허물고 대들보를 흔들어야만 합니다. 선진 도시들의 인프라가 바로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고칠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치려면 도시가 한번 멈춰야 하는데 파리의 지하도, 뉴욕의 승강장도, 도쿄의 창고도 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앞서서 깔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그게 없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실이 그랬어요. 뜯을 게 없으니까 그냥 새로 깔았습니다. 한국은행이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관광 수출이 일본 정도만 돼도 나라 안에 6조 3천억 원이 더 생긴다고 해요. 뒤집어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해마다 그만큼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못 벌어서가 아니라 다 받아내지 못해서요. 자, 그럼 아까 걸렸던 그 대목입니다. 2019년엔 왜 안 뒤집혔을까요? 그때 우리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경유지였어요. 비행기를 갈아타는 김에 며칠 들르는 나라. 그때 우리를 찾은 손님들 일정표를 보면 서울이 맨 앞줄에 적혀있질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짐 한 번 늘리고 하루 이틀 자고 다시 공항으로 가는 나라였어요. 지나가는 손님은 오래 안 머뭅니다. 안 머무니까 밥값도 숙박비도 얼마 안 남습니다. 사람이 사상 최대로 들어와도 장부의 부호가 꿈쩍 안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은 왔는데 오려고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자,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던 경유지, 한국이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돈을 싸들고 찾아오는 최종 목적지로 뒤바뀌는데 꼬박 6년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 손님 명단에 어떤 소름 돋는 변화가 생겼던 걸까요? 누가 오는지가 달라졌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서서 나오는 사람들을 한참 보고 있으면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가방 크기입니다. 주말에 잠깐 다녀가는 짐이 아니에요.
열흘치 짐을 끌고 나오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가까운 나라에서 오는 손님이야 원래도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 늘어난 쪽은 그쪽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디였을까요? 미주에서 108만 명이 들어왔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명 중 1명 넘게 더 온 셈이에요. 유럽은 74만 명인데 늘어난 폭은 미주보다 더 컸고 영국과 독일이 나란히 10만 명 선을 넘겼습니다. 브라질에서 오는 손님도 확 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전부 비행기로 10시간 넘게 걸리는 나라들이라 주말에 기분 전환하러 다녀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연차를 몰아서 쓰고 몇 달 전에 표를 끊고 작정하고 와야 하는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넘어온 손님이 늘었다는 건 우리가 일정표 맨 앞줄로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입으로 말하면 그냥 자랑입니다. 그럼 밖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돈을 건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버진 애틀랜틱이 올해 3월 말부터 런던에서 인천으로 비행기를 띄우기 시작했는데 런던 히스로 공항은 뜨고 내릴 시간표 자리 하나가 금값인 곳이에요. 그 귀한 자리를 굳이 인천행에 붙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다음 달에 인천에서 뉴요크로 가는 직항을 새로 여는데 한국에 들어온 지 40년 되는 해를 기념하는 노선이라고 해요. 항공사가 아무 이유 없이 15시간짜리 노선을 새로 띄우진 않습니다. 자리가 비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자기가 뒤집었습니다. 그럼 뭘 보고 걸었을까요? 점수를 매긴 곳이 또 있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매체 타임아웃, 해마다 세계 최고의 도시 순위를 발표하는데 올해 서울이 9위에 올랐습니다. 작년엔 42위였어요. 1년 만에 33계단을 뛰어 올랐고 10손가락 안에 든 건 이번이 처음인데 바로 아래 10위가 도쿄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우리가 도쿄보다 앞선 것도 처음이고요. 같은 매체가 가장 걷기 좋은 도시도 물었습니다. 전 세계 2만 4천 명한테 물어서 서울이 공동 1위를 했는데 10명 중 9명 넘게 손을 들었습니다. 복원해놓은 청계천, 넓은 인도, 어디서든 읽히는 표지판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자,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거든요. 치안입니다. 밤에 혼자 걸을 때 얼마나 안전한가? 이걸 따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 3위였어요. 그럼 1위는 어디였을까요? 인천이었습니다. 2위가 교토니까 세 자리 중 두 자리에 우리 도시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한국을 다녀간 어느 외국인 여행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새벽 3시에 혼자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도 아무도 자기를 흘려보지 않더라고요. 그게 제일 낯설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평범한 밤입니다. 근데 이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뭐가 이걸 만들었을까요?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가게, 밤새 노는 버스, 골목 끝까지 닿는 가로등, 불러서 몇 분이면 오는 순찰차.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근데 이게 겹겹이 포개지면 그물이 듭니다. 한 겹이 찢어져도 그 아래 겹이 바다네요. 밤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다는 감각은 그 그물 위를 걷고 있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자, 손님 명단이 바뀌니까 장부에도 처음 보는 줄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 6월 외국인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쓰고 간 돈이 1,397달러였는데 우리 돈으로 200만 원 가까운 액수예요. 같은 달 우리가 밖에 나가서 쓴 돈은 1,091달러였습니다. 방향이 뒤집힌 겁니다. 나가서 쓰던 나라가 들어와서 쓰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몇 명이 왔느냐가 아니거든요. 어디에 썼느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카드로 긁고 간 돈이 10조 389억 원입니다. 나라가 1년 쓰는 살림돈에서 닷새치를 반년 만에 우리 동네 가게에서 긁고 간 겁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6조 6천억 원대였어요. 절반 넘게 불어났고 10조 원 선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달마다 쪼개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5월 한 달에만 2조 1,200억 원이 긁혔는데 2018년에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뒤로 한 달에 2조 원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5월에 처음 넘었고 6월에 또 넘었습니다. 2달 연속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긁혔을까요? 먼저 백화점입니다. 큰 백화점 3곳이 상반기에 외국인한테 판 금액만 1조 7,200억 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이 사간 금액의 80%를 반년 만에 채웠어요.
롯데백화점은 2배 넘게 늘었고 더현대서울은 그보다 더 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화장품 담고 옷 고르고 면세 코너에 줄 서 있는 장면이요. 근데 액수는 사실 두 번째 문제고 그 돈이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긁혔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백화점 다음은 어디였을까요? 병원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201만 1,822명이었습니다. 200만 명을 넘긴 건 처음이에요. 2023년에 61만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117만 명, 작년에 201만 명. 3년 동안 해마다 2배씩 늘어난 겁니다. 관광 통계에서 이런 곡선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관광객인 줄 알았는데 환자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이 우리 병원에 쓰고 간 돈은 1조 1,931억 원입니다. 2019년 같은 기간에 6.6배예요. 그중 절반 가까이가 피부 시술이고 그 다음이 눈 수술이었습니다. 둘을 합치면 열의 9입니다. 쇼핑하러 왔다가 병원에 들르는 게 아닙니다. 병원 예약을 먼저 잡아놓고 비행기표를 끊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리나라였을까요? 순서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이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5천억 원어치였습니다. 상반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이 팔았고 제일 많이 사간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기 나라 매장에서 먼저 써본 사람이 원조를 확인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콘텐츠는 어떨까요? 콘텐츠도 똑같은 순서로 움직였어요. 넷플릭스에 K-팝 데몬헌터스가 걸린 뒤 석 달 동안 한국행 비행기 예약이 작년보다 25% 늘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고 그 다음에 표를 끊습니다. 물건이 먼저 나가고 사람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밤늦게까지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이른 아침에 병원에 도착하고 수술 다음날 새벽에 회복을 하는 일정. 이게 굴러가려면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깨어 있었을까요? 아까 그 가게와 그 버스 이야기를 또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새벽 3시에 불을 켜놓고 계산대를 지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첫 차를 정시에 내보내려고 아직 깜깜할 때 집을 나서는 버스 기사가 있습니다. 승객이 다 빠져나간 새벽 승강장을 혼자 닦는 청소 노동자가 있습니다. 불 꺼진 병동에서 밤새 환자 곁을 도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이 편안함은 저절로 굴러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그 시간에 깨어 있었습니다. 10조 389억 원은 그 사람들 앞에서 긁혔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온 값이에요. 외국인 손님이 늘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팔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시간표를 남들이 사러 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 돈이 왜 하필 지금 들어왔느냐? 여기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님이 많이 왔으니 돈도 많이 들어왔겠지 하고요. 절반만 맞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두고 간 돈이 136억 1천만 달러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넘게 늘었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왔다던 2019년 상반기보다도 30% 넘게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대로입니다. 근데 나가서 쓴 돈은요?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오히려 3.5%가 빠졌어요. 이게 이 이야기의 진짜 뼈대입니다. 장부의 부호는 한쪽만 움직여서는 절대 안 바뀌고 들어오는 줄이 굵어지는 동시에 나가는 줄이 가늘어져야 뒤집혀요. 72달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게 바로 이 동시성입니다. 6월 한 달만 떼어봅시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이 199만 3천 명이었습니다. 같은 달에 밖으로 나간 우리 국민이 200만 5천 명이었고요. 거의 같습니다. 하늘길이 막혔던 시기를 빼면 12년 만에 가장 좁혀진 간격인데 인천공항 출국장의 선줄과 입국장의 선줄의 길이가 비슷해졌다는 뜻이에요. 그 6월 장부는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5억 9,660만 달러 흑자입니다. 작년 6월에는 같은 장부가 8억 4,680만 달러 적자였으니 딱 1년 사이에 2조 원이 넘는 돈이 방향을 바꾼 겁니다. 월간 흑자 규모로 따지면 2008년 10월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 그 뒤로 18태가 흘렀고
그동안 이보다 큰 달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짚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월 단위 숫자입니다. 월별로 보면 3월부터 넉 달째예요. 반년 전체를 합치면 아직 적자입니다. 다만 부호가 바뀌기 시작한 건 이게 6년 만입니다. 숫자를 부풀려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이긴 게 아니라 이제 겨우 방향을 튼 겁니다. 그럼 뭐가 방향을 틀었을까요? 마중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른 펌프에서 물을 뽑으려면 먼저 물 한 바가지를 위에서 부어줘야 하잖아요. 그 한 바가지가 아까워서 안 부으면 땅 속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한 방울도 못 올립니다. 들어온 손님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펌프는 언제 묻혔을까요? 1997년입니다.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그 해입니다. 회사가 하루에 수십 개씩 문을 닫고 장롱에서 금부치를 꺼내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서던 시절이에요. 그때 바깥에서는 한국이 이대로 주저앉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땅을 팠습니다. 빚을 갚느라 허리띠를 조르면서 전국 골목마다 초고속 인터넷선을 묻었어요. 당장 밥이 나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지금 뭐가 됐을까요?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이 편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도가 실시간으로 붙고 예약이 몇 초 만에 잡히고 새벽에도 결제가 끊기지 않는 것. 그게 다 그때 묻은 선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기에 판 두덩이가 30년 뒤에 손님을 받는 문이 됐습니다. 그때 그 선을 묻은 사람들은 지금 이 장부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판 구덩이가 무슨 값을 받게 될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날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72달을 못 넘던 선을 왜 하필 지금 넘었을까요? 지금 잘해서가 아닙니다. 갑자기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오래전에 깔아둔 바닥이 이제야 값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값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걸 밖에서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근데 화려한 숫자 뒤에는 불편한 이야기도 하나 있거든요. 누가 짚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갑시다. 먼저 환율입니다. 3월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었어요. 6월엔 1,561원까지 올라갔는데 원화값이 17년 만에 가장 쌌던 겁니다. 외국 돈을 들고 오면 한국이 반값처럼 보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7월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2024년 8월 현재 기준으로는 1,410원대입니다. 싸서 온다는 설명이 맞다면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입니다. 두 번째는 크기입니다. 이달 초에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를 보면 관광이 우리 경제 성장을 끌어올린 몫은 0.04%포인트였습니다. 나라 전체로 놓고 보면 아직 반올림에 묻히는 크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들어온 손님이 쓴 돈의 70% 넘는 몫이 물건 사고 밥 먹는 데 들어갔거든요. 사흘 자고 쇼핑백 들고 나가는 여행입니다. 숙박이나 공연처럼 시간을 사는 소비는 아직 얇습니다. 세 번째는 바가지입니다. 명동과 남산, 이태원 쪽엔 아직도 불법 택시가 돕니다. 인천의 한 공연장에서 공항까지 미터기로 1만 원이면 갈 거리에 5만 원을 부른 일도 있었어요. 서울시는 휴대폰으로 바로 신고하는 창구를 만들고 영수증에 영어도 찍게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제도만으로 다 막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손님이 늘면 다 좋을까요? 네 번째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북촌 한옥마을에 664만 명이 다녀갔어요. 거기 실제로 사는 주민은 6천 명입니다. 주민 한 명당 손님 100명이 지나간 셈이에요. 2024년 7월엔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관리지역이 됐고 일부 골목은 저녁 5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관광객이 못 들어갑니다.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고 올해 1월부터는 전세버스도 못 들어갑니다. 장사가 잘 돼서 살던 사람이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손님은 계속 올까요? 다섯 번째는 손님 부성입니다. 상반기에 들어온 사람 중 중국이 321만 명이었어요. 10명 중 3명입니다. 게다가 중국 단체 손님 무비자는 6월 말로 끝난 한시 조치였고 2015년에도 2017년에도 그 수요가 한 번에 사라진 적이 있어요. 한쪽에 기대면 그쪽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립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본의 가장 큰 손님입니다. 상반기에만 567만 5천 명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일본에 들어간 외국인 넷 중 1명 넘게가 한국 사람입니다. 아직 우리 장부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건 서울만의 얘기일까요?
1월부터 5월까지 지방공항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157만 명입니다. 작년보다 42% 넘게 늘었어요. 기차를 타고 움직인 외국인도 169만 3천 명, 46% 넘게 늘었고 1분기 손님 셋 중 1명 이상이 수도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부산은 어떨까요? 부산은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외국인 300만 명 선을 넘겼어요. 한 해로는 364만 명입니다. 여행 만족도 점수도 90.5점으로 올랐습니다. 자, 아까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그 이야기, 광장시장, 그 계산대입니다. 처음엔 그냥 장사가 잘 되는 골목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단말기에 카드가 한번 꽂힐 때마다 나라 장부의 한 줄이 그만큼 움직입니다. 6년을 못 넘던 선을 넘긴 힘이 정부 청사가 아니라 그 계산대 위에 있었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자기가 관광수지를 만들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새벽 1시입니다. 가게는 다 닫혔는데 편의점 불빛만 골목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캐리어 끄는 소리가 지나가요. 우리한테는 그냥 밤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처음 보는 풍경이고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동네가 북적이는 게 반가우신가요? 조용하던 일상이 사라지는 게 아쉬우신가요? 혹시 요즘 복매시장에서 외국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이 많이 온 게 아니라 돈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방향을 바꾼 건 광고가 아니라 새벽 골목을 지켜온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이제 나가서 쓰고 오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들고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그 장면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